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균관대 의예과 정시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25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정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성균관대는 정시에서 가군으로 모집 인원 전형 방법, 면접 방식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정으로는 25학년도의 경우 면접 시험이 1월 11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 지원자 여러분은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윤리의식,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출제 경향으로는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 많고 지원자의 판단력과 태도를 깊이 있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오늘 다룰 주제인 면접에서 갈등 해결 능력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면접 질문에 배경이 되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제시문 속에서의 갈등 상황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통해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분석합니다. 여기서는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 그리고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별 답변 두 가지를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은 정시에서 가군으로 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즉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지원자들을 선발하게 되며 다른 군에서는 따로 모집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성균관대 의대를 목표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하고 특히 가군의 경쟁률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균관대 의대 정시 면접 일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시험장 발표는 2025년 1월 7일 화요일에 성균관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지됩니다. 이날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면접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 시험일은 2025년 1월 10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접 당일에는 사전에 공지된 시험 시간과 장소에 맞춰 준비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수험표 등의 필수 준비물을 꼭 챙기셔야 해요. 특히 의대 면접은 인적성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학생의 윤리의식, 의학적 소양,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논리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 준비 철저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성균관대 의예과의 정시 인성 적성 면접 시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면접은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어진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학생의 판단력과 태도를 살펴보는데 영어 제시문이 활용될 수도 있으니 영어 독해와 응답 준비도 필요합니다. 면접은 복수의 면접위원이 한 학생과 1대1로 진행하며 면접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요. 특이한 점은 대면 면접이 원칙이지만은 필요시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 면접은 PF 합비불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결시하거나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되니 면접에 반드시 참여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면접에서 다루는 질문들은 학생의 경험,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의사가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적성을 심도 있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 경험을 기반으로 진솔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4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정시 면접 기출문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시문에서는 너라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너는 장애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반장을 맡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반에는 장애를 가진 수빈이라는 친구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수빈이는 국어, 통합사회, 음악 같은 수업을 비장애 친구들과 같이 듣는데 문제는 수업에 들어올 때마다 앞자리 친구 의자를 차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문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도 알려주고 있어요. 통합교육이라는 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아이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이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통합교육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완전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이고 부분 통합교육은 학생의 장애 정도나
정도나 유형에 맞게 교육과정을 따로 짜고 특정 과목이나 시간에 맞아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교과 중심으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어진 제시문을 기반으로 면접관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통합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수빈이가 수업에서 방해 행동을 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주제는 바로 통합교육이에요.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차별 없이 교육받는 이 제도가 통합교육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애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맞춰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합교육의 정의는 간단해요.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또래 친구로 지내며 차별 없이 교육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통합교육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완전 통합교육, 장애 학생이 모든 교과와 활동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방식이에요. 부분 통합교육, 모든 교과가 아닌 특정 교과에서만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며 그 외 시간은 개별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받는 방식이에요. 이건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따로 짜고 시간도 나눠서 진행하게 돼요. 실제 사례도 제시문에서 나왔죠. 수빈이라는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 통합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수업 시간마다 의자를 차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학급의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는 상황이죠. 문제는 뭐냐?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장애 학생의 행동 조절 문제나 비장애 학생들의 수용성이 부족할 경우 학습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통합교육이 성공하려면 장애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학급 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 제시문에서 중요한 건 통합교육이 얼마나 이상적이냐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수빈이의 방해 행동을 개선하고 다른 학생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면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제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교수님들이 물어봤을 질문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문항들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우선 예상 질문 첫 번째입니다.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현실적 어려움을 분석하시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에게 사회성을 발달시킬 기회를 주고 비장애 학생들에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통합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현실로 들어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애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방해 행동을 보이면 학습 환경이 깨질 수 있잖아요. 제시문에서도 수빈이가 의자를 차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으로 수업이 방해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은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통합교육이 성공하려면은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모든 교사가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장애 학생을 제대로 돕지 못하거나 비장애 학생들과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결국 통합교육이 이상적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장애 학생을 위한 행동 조절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에요. 학급 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통합교육의 핵심 과제니까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상 질문 두 번째입니다. 수빈이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럼 수빈이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교육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볼게요. 수빈이가 수업 시간에 의자를 차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한다는 건 단순히 방해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급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해요. 첫 번째는 수빈이의 행동 문제 해결이에요. 수빈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 중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시간만큼 칭찬이나 보상을 받는 식으로 수빈이의 행동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해요. 또 수빈이를 더 잘 지원하려면은 특수교육 전문가나 보조원을 학급에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이분들이 수빈이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교사와 학생 모두 부담을 덜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비장애 학생들의 수용성 높이기예요. 수빈이 같은 친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애 이해 교육을 강화해야 해요. 단순히 수빈이를 배려하자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어울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활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활동을 설계해서 수빈이가 반 친구들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도와가면서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은 수빈이와 친구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예요. 세 번째는 교사와 학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교사 혼자 이런 상황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고요. 추가로 보조 인력이나 상담사 같은 전문가를 배치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수빈이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학급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이 되려면은 이런 다각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상 질문 세 번째입니다. 통합교육과 부분통합교육 중 어떤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통합교육이 좋을까요? 아니면 부분통합교육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방식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봐야겠죠. 먼저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포용력과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나 학급 내 환경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부분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에게 개별화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어서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장애 학생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어들어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방식을 어느 한쪽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장애 학생이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교과목은 통합교육으로 진행하고 조금 더 학습 집중이 필요한 교과목은 부분통합교육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통합교육과 부분통합교육은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할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례 답변입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통합교육의 이상적 목표와 실행의 균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주장이에요. 통합교육이라는 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빈이 사례처럼 방해 행동이 계속된다면 통합교육의 원래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행동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수빈이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수빈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거나 방해 행동을 멈추는 데 성공했을 때마다 작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면 수빈이도 점차 수업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 이해 교육을 강화해야 해요. 수빈이의 반 친구들, 특히 반장인 너 같은 친구들이 수빈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학급 분위기도 더 나아지고 통합 교육이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겠죠. 결론적으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려면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꼼꼼히 살피고 학급 전체의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 답변입니다. 앞의 사례 답변이랑은 다른 의견입니다. 부분통합교육과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장애 유형이나 학급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특히 수빈이처럼 수업 시간에 방해 행동이 계속된다면 통합교육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부분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수빈이가 행동 문제를 보이는 특정 과목에서는 소규모 개별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특수교육 교사가 함께하는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수빈이는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일반 학급은 방해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통합교육을 제대로 실행하려면은 교사와 학급 지원 시스템도 더 탄탄해져야 해요. 예를 들어 특수교육보조원이나 행동치료 전문가 같은 분들이 학급에 배치된다면 수빈이가 새로운 환경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교사도 혼자 부담을 덜 수 있고 학급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에게 소속감을 주고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배려와 포용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현실에서 이루려면 부분 통합교육의 장점을 잘 살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답변이 곧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혼자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대 입시 전문 히포메디에서는 모의 면접 과정으로 여러분의 면접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답변 논리 구성, 기본기부터 의학 인적성 준비, 실전 모의 면접까지 10년 넘게 해온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의사의 꿈이 현실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적으로 강남역 히포메디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줌 프로그램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한 온라인 면접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의대 입시 전문팀 히포메디에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히포메디였습니다.